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 좀 시장에서 이슈가 더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께 좀 언급을 드렸었고요.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이러스일까? 아니면 좀 자리 잡고 진짜 위험하게 부각이 될까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의문스러움을 표현하면서 영상을 지금 찍었는데요. 이 델타 변이 때문에 7월에 우리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는 것도 개편 정말 기다리던 개편이었는데 일주일 유예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8시간 전에 개편되기 8시간 전에 소위 말하는 급제동이 되면서 수도권은 5인이 금지됐습니다. 그만큼 델타 변이가 상당히 그 위험하구나라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제 스스로도 해보고요. 그만큼 좀 조심해야 되겠다. 전파가 기존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도 조심스럽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우선은요, 이 델타 변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우선은 영상 속에서 그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주가 좀 효능이 덜하다라는 기사 때문에 밀려버렸고, 이 백신 쪽에 조금 더 시장에서는 집중하는 것 같아요. 델타 변이 백신 성적표를 보니까 중국 백신이야 얀센은 자료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. 보면 한번 같이 살펴보죠.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확산하는 델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들의 효능은 어떻게 될까? 29일 현지 시간 미국 모더나와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도 델타 변이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. 그죠? 해서 앞서 화이자와 애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도 공개된 데 이어서 델타 변이를 예방하는 백신 성적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. 쭉 나와 있고요. 그래서 델타 변이의 예방 효과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백신들 파이자, 아스트라제네카, 얀센, 모더나, 노바백스, 스푸트니크 V 이런 백신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잡을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. 모더나는 항체가 2.1배 줄었지만 델타 예방에 충분하다. 그죠? 각종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테스트를 했고요. 이런 좀 기사가 나왔죠. 다만 이제 중항체가 좀 줄었네요. 그죠? 좀 줄었습니다. 대항할 수 있는 그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의 수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의 효과가 조금 더 저조하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. 조금은 약하다. 기존의 코로나19에 비해서는요. 그렇게 좀 나왔고 스푸트니크 죄송합니다. V 개발자는 델타 변이 효능의 90%라고 나와 있는데요. 스푸트니크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약 90%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.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죠? 다만 그는 구체적인 데이터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. 디지털 의료 백신과 백신 접종 기록을 바탕으로 계산했다.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좀 낮죠. 중국과 러시아 이쪽에서 개발한 백신은 사실상 우리나라 그 국민들 혹은 뭐 전 세계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 효과를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효과가 90% 예방 효과를 보인다라는 게 기사화되면서 이슈가 좀 된 것 같습니다. 오늘요. 그리고 이 설명대로라면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은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. 의학 학술지 랜시스에 공개된 이 기존 바이러스 예방 효과는 91.6%였다.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는 87.9, 59.8%. 얀센과 중국 백신은 데이터가 없다.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. 자,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이트론하고 EID가 상승을 유지했습니다. 추세 상승을. 관련된 회사로 계속적으로 좀 말이 되던 거예요. 왜 그러냐면
이 한국 코러스라는 회사가 되어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. 비상장 회사고요. 이 코러스라는 회사가 이트론하고 스푸트니크 V 독점 위탁 생산 CMO를 계약 체결했습니다. 이 그 한국 코러스가요. 그래서 EID라는 회사의 계열사가 이트론이라고 있습니다. 보시면 이게 EID 분기 보고서인데요. 여기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 지분이 지금 보면 이 계열회사 EID의 계열회사인 이트론의 지분을 한 31% 정도 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EID가 이트론의 모회사인 거죠. 그런 상황에서 EID가 지난해 계열사 이트론하고 함께 이 스푸트니크 V 독점 위탁 생산 CMO 계약 체결한 한국 코러스의 투자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15.2%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. 그죠? 얘는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물론 IPO 하기 전이라 뭐 비상장 주식으로 주가에 반영이 좀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, 다만 실제로 이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ID하고 이트론에 수급이 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살펴보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내용 나와 있는 것 같고요. 어찌됐건 그런 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죠?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, 아울러서 지금 러시아 백신 생산하는 이 한국 코러스가 스푸트니크 라이트 위탁 생산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요. 28일에 보면 그죠?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지금 그냥 단기적으로 반짝 그냥 테마성으로 끝날지, 아니면 정말 그 소위 말하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? 좀 더 강하게 수급을 좀 빨아들이면서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관할 수 있을까? 아니면 러시아 중국 백신에 대한 관련주로 엮여있는 이 종목들이 단기적인 반짝 갭뜨고 소위 말하는 윗꼬리 달고 음봉 나와주면서 밀려버릴지, 그 부분을 좀 판단을 잘하고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. 또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네요.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백신을 접종을 했고 체온이 뭐 37.2도가 됐다가 내렸다, 그죠? 3설에 러시아제 백신 2회 완료. 그동안 종류를 안 밝혔었는데 이게 스푸트니크 V 백신이었다, 이렇게 기사가 막 뜨고 있어요. 그동안 밝히지 않다 갑자기 이 내용을 첫 공개하고, 그리고 이 백신에 대한 효능이 또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, 아이러니하죠, 그죠? 아이러니합니다.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럼 주가는 어떠냐? EID와 이트론 한번 보겠습니다. 주가는 어떨까? 우선은 모회사보다는 자회사인 이트론을 먼저 볼게요.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두 번 정도 상승을 했고, 바닥은 지금 한 740원, 뭐 750원 이 정도에서 지금 잡아준 것 같습니다. 그죠? 바닥은 잡아주는 느낌이고, 윗꼬리 달면서 음봉, 물량 소화해주면서 양봉인데 물량 소화해주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. 유지를 좀 하고 있고, 매동을 보면 뭐 기관은 뭐 사고 팔고 단기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고, 외인들이 최근에 샀다가 슈팅 나오면 매도를 쳐버리고 뭐 그런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런 흐름들을 좀 가져가는 것 같고, 차트상의 흐름으로 뭐 주봉을 본다면, 그죠? 월봉을 볼까요? 월봉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지난번에 이 소위 말하는 뭐 고점 라인, 그죠? 그 라인을 한 번은 좀 치고 다시 밀렸다가 올라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이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하더라도 1000원을 넘어갔을 경우에, 그죠? 1000원을 좀 넘어갔을 경우에는 매물대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. 요 구간대에서 매물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뭐 얼핏 봐도 지금 매물대가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, 요 정도만 놓고 보면 요 구간대에서도 매물대가 어쨌든 상당히 좀 있을 거라고 보이시고, 사실은 뭐 이렇게 요 짧은 기간으로 보니까 요 구간대에서 매물대가 많이 좀 있는데,
요 구간대 저는 조금 돌파하게 된다면, 만약에 이 구간대가 매물대가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이지고, 보면 강하게 한번 상승하고 세게 한번 더 치고 나서 만약에 죽을 거였으면 쭉 쌍봉만 들고 내려와 버리는데, 여기서 지금 바닥을 잡아줬단 말이에요. 그만큼 상당히 좀 수급은 잘 견뎌주는 흐름인 거는 같습니다. 한 번, 두 번 상승하고 소위 말하는 저가를, 그죠? 좀 높여주면서, 지지라인을 좀 높여주면서 상승 추세는 좀 유지하고 있고,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. 여기서 한번 강하게 세게 가지 못하면 뭐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1,000원 정도, 그게 아니면 뭐 1,100원 정도 라인까지 갔다가 밀릴 수도 있는 좀 그런 흐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추세는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한번 상승 후에 다지고 다시 올라와서 지지라인을 높여줬잖아요. 한 540원 정도 라인에서 지금은 700원 정도 라인까지도 지지를 높여주면서 다시 20평선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뭐 괜찮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. 흐름 자체는 괜찮다라는 좀 생각은 들고, 다만 주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이 계속 밀렸던 이 라인들, 그죠? 이런 라인들까지 한번 찍고서 지금 밀렸고, 이걸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입니다. 거의 지금 이 고점 라인까지도 뭐 왔다가 밀렸기 때문에 다시 이걸 뚫어낼 수 있을지, 그 부분이 좀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보면 주식수가 좀 많아요. 뭐 동전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, 그죠? 주식수가 좀 많습니다. 보통 한 1200만 주에서 한 2000만 주 언더면 가볍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, 시가총액이 4160억 원이고, 그거의 유동 주식수가 지금 4억 7459만 주 정도 되죠. 그러니까 주식이 많다, 어쨌든 물량이 많다. 물론 이 주가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서 충분히 강하게 상승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흐름인데, 어찌됐건 이 1000원 이상의 돌파를 시도를 했을 때 물량 소화를 좀 해주면서, 이 구간에 물린 케이스들이 많이 있겠죠.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윗꼬리를 달던 영망청이 나오던 물량을 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흐름이 될지,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되겠고요. 시가총액 4160억에 4억 주 정도 되는 물량을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, 시장에서 과연 그만큼 이슈화가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. 하지만 흐름 자체는 뭐 반짝이라도 상승을 좀 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, 과연 어디까지 갈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4% 가까이 상승했네요. 강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. 그죠? 죄송합니다. 약간 눌렸네요. 0.24%요. 그리고 등락률은 뭐 4% 정도 상승하고 마감했다.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실질적인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수혜를 지금 보고 움직이고 있는 EID입니다. 12%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. 뭐 정석적인 움직임으로 양봉하고 윗꼬리 달고 살짝 눌러서 20평선 지지해주고, 거래량 완전 죽은 상태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 나왔습니다. 얘도 보면 추세는 상승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. 그죠? 추세는 상승 추세다. 그런데 이 자리를 보면 여전히 이 EID라는 종목도 또 이런 흐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. 또 이런 흐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. 잘못하면 이렇게 또 갭 두고서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, 해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이슈화가 되느냐 인 것 같고, 다만 그런 흔들리는 파도, 일봉상의 파도를 몰봉으로 놓고 보면 좀 다릅니다. 얘는 6,900원까지 예전에 갔던 게 완전히 바닥을 지금 다지고, 완전히 지금 바닥을 다지고 흐르는 느낌이 있어요, 보면. 그리고 이렇게 봐도 완전히 정말 바닥을 다지고 가는 느낌이 있다.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지지가 됐다가 여기 깨지면서
여기 이제 저항이 돼버리는, 그죠? 그런데 흐름이 반짝 올렸다가 월봉입니다. 지금 음봉으로 내리꽂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서서히 이격을 넓히면서 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봤을 때는 차트상으로는 EID가 훨씬 더 좀 견고한 느낌을 가져갈 것 같고, 다만 이 러시아 백신이라는 데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.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반짝 그냥 CO에 끝날 수도 있지 않냐, 그죠? 90몇 프로인데 증빙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는 없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반짝 상승하고 밀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두 종목 다 이트론도 마찬가지고요. 관심은 갖되 혹여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단기적인 흐름을 캐치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,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물론 뭐 EID는 특히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세게만 좀 가준다면 동전주들은 뭐 1000원 돌파하는 게 가장 원업이잖아요. 한번 좀 찍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금액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.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. 기관과 애인이 어찌됐건 뭐 24억, 51억 정도 오늘 순매수를 했습니다. 걔는 75억 정도 매도를 해버렸고요. 아마도 내일 장 초반에는 좀 들어 올리면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. 과연 그렇게 들어 올리면서 장 초반에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, 단일가에서도 약간 상승하면서 마감은 했습니다. 얘를 뭐 지금 급등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재무제표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, 시가총액은 비슷합니다. EID하고 4천억 정도, 그죠? 4,160억이었으니까요. 시가총액은 비슷하고, 발행 주식, 유동 주식 수는 역시 얘도 많네요. 더 많네요, 얘가, 그죠? 6억 7,334만 2천, 엄청나게 지금 유동 주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본다면은 아주 뭐 매집이 잘 돼서 정말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상승할 때 쭉쭉쭉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면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라인이고,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50원, 그죠? 이 정도 라인을 정말 돌파한다 라고 하면 최소 5위평선, 뭐 20위평선, 10위평선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끝까지 들고 가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,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. 과연 근데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, 그죠? 지난번에도 한번 밀리고, 그죠? 갔다 또 밀리고,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종가로 정말 세게 가야 되는데, 과연 그렇게 종가가 밀리지 않고 꼬리 안 달고 가는 흐름이 나올지, 아니면 윗꼬리 달면서 물량 소화하고 다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지, 아니면 갭도 그냥 쭉 밀려버려 가지고 시세를 끝내버릴지,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한번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요.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차트 자체는 뭐 상승 추세로 가는 거라서 한방 세게 나올 것 같은 흐름의 그런 좀 차트입니다, 그죠? 재미있는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, 오늘 모처럼 한번 시세, 그러니까 수급이 좀 많이 쏠린 소위 말하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.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내일도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